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이제 직접적인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그냥 이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동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식시장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1번, 일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폭락하는 시간이 실은 불과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또 쭉 상승을 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주가 이상으로 탁 올랐습니다. 그죠? 자, 또 폭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뜻은 주식이 예금이나 채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주식시장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이 손실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식하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2004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12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129%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129%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금이나 주식처럼 매년 12.9%씩 올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2008년도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2009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반복하면서 10년 동안 129%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예금이나 채권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지 자, 표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래쪽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락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51% 빠졌죠. 2002년도에 9%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또 한 40% 이상 빠졌습니다. 반면에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상승한 연도입니다.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좀 올랐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연도별로 지난 5년간 이렇게 봤을 때 연도별로 따졌을 때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점입니다. 즉 수급이 상승하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상승하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런 어떤 패턴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다음에는 큰 폭의 상승이 발생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50% 절반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37%가 올랐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40% 빠졌다가 그건 50%가 올랐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상승폭도 크다. 반면에 하락폭이 작을수록 상승폭도 적다. 즉 이건 뭐냐면 여러분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냐면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업의 가치는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익. 즉 기업이 계속 손해가 난다. 이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이익에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기업 실적이 하루아침에 몇백 배 이렇게 오를 수는 없죠. 몇십 배 오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점진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오를 때는 차분히 가다가 떨어질 때는 위기 발생. 그죠? 2000년도에 뭐 IT 버블이라든지 IMF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처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폭 하락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기업의 이익과 실제 거래되는 주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기업의 실제 본질 가치, 이익이라든지 자산 규모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는 어디에 수렴을 하느냐? 기업의 이익에, 기업의 실적에 수렴을 한다.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어떤 요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를 살펴본다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입니다. 즉, 사자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거고요. 팔자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팔자 당연하죠. 자, 이건 단기적 이펙터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자 많다, 주가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팔자가 많다, 주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 기업의 실적이 장기 투자에서는 중요하겠죠. 그죠?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가치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는 정량적 평가, 하나는 정성적 평가 이렇게 나눕니다. 쉬운 것부터 보죠. 정성적 평가는 뭐냐면 수치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즉, 뭐 경영자의 능력, 경영자의 도덕성, 뭐 기업의 어떤 뭐 시스템,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건 우리가 수치로 딱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건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정성적 평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정량적 평가입니다. 정량적 평가. 이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숫자로 딱 표시를 하는 거죠.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익 가치, 또 하나는 자산 가치입니다.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만약에 순이익이 높다. 당연히 주가가 거기에 비례해서 주가가 높아야 될 것이고요. 주당 순이익이 낮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 살 때도 그렇죠. 이 물건이 5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만약에 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면 5만 원이 비싼지 3만 원이 비싼지 아니면 10만 원이 적정 가격인지를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 기업의 원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수익 가치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산 가치입니다. 자, 자산. 이익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땅이 1,000만 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강남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회사는 만약에 땅을 다 팔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식 가치에는 바로 순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의 가치, 기업의 실적을 평가할 때는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한다. 자, 이걸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A 회사, B 회사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입니다. 자, A 회사는 현재 주가가 2만 원이고요. B 회사는 현재 주가가 12,000원입니다. 그 2만 원짜리 A 회사, 12,000원짜리 B 회사, 어느 회사가 더 주가가 높을까요? 어느 회사가 더 비쌀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2만 원이 더 비싸겠죠. 2만 원 주가 12,000원짜리 주가보다는 2만 원짜리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A 회사 주식이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 가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건 달라집니다. 자, A 회사는 주가는 2만 원인데 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2,000원의 수익을 내는 회사고 B 회사는 현재 주가는 12,000원인데 주당 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1,000원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럼 어느 회사가 비싼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이익 대비 주가. 자, B 회사는 순이익이 1,000원이죠. 그 다음에 A 회사는 2,000원입니다. 그러면 B 회사 주가보다 A 회사가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2배니까 주가도 2배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실제 거래되는 주가는 B 회사는 12,000원, A 회사는 2만 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B 회사가 12,000원이면 A 회사는 24,000원은 가져야
이게 페어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A 회사가 2만 원이면 B 회사는 10,000원 정도 주가가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이익 대비 주가가 낮네. 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저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가 낮은 회사일수록 이익 대비 현재 거래되는 주가가 낮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걸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회사, B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2만 원이고요. 주가가 B 회사는 12,000원입니다. 근데 A 회사는 한 주당 순자산이 2만 원이고요. B 회사는 한 주당 순자산이 18,000원입니다. 자, 주당 순자산이 2만 원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액면가 5,000원짜리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회사 망했어요. 그죠? 그럼 망하면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주주한테 갈라줄 때 5,000원짜리 샀는데 2만 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 주당 순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주당 순자산이 2만 원인데 2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비율이 우리 1. 그죠? 예. 순자산 금액만큼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B 회사는 어떠냐면 주당 순자산이 18,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12,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12,000원 주고 샀는데 이 회사 망하면 18,000원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A 회사 사시겠어요? B 회사 주식을 사시겠어요? 당연히 12,000원을 투자했는데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B 회사가 훨씬 더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순자산 대비 지금 현재 거래되는 주가를 비교를 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이 더 저평가되어 있냐, 아니면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으냐, 원가보다 더 싸게 팔리느냐, 요런 걸 사야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자, 요런 것들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주식의 가치 평가를 순이익 비교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순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가치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정량적 평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이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